네, 1월 30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에도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취재 편의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이제 슬슬 일상으로 복귀하셔야 되는 시간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불안하시죠? 전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꼼꼼하고 그리고 살뜰하게 뉴스들 꼼꼼하게 잘 챙겨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수수 브라더스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그리고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 두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명절 연휴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쉬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취재 편집은 너무 항상 깨어 있으니까 네. 매일 24시간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기자님이 안 나오면 또 혼날 것 같아요. 영 끊을 것 같아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대형마트 쉬는 날에 이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편의점 문을 열고 있는 거다. 지금 뭐 다 쉬고 있어요. 큰 매불쇼도 쉬고 뉴스공장도 쉬고 저희 편의점에 많이들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명수의 휴먼 스토리 두 분이 먹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옷은 어떻게 그걸 똑같이 그 커플 티를 맞추신 거예요? 맞췄다기보다는 어떻게 같이 예뻐서 산 거죠. 둘이 같이 샀어요? 누가 사준 건데 하면서 누가 같이, 사줬어요? 같이. 전 둘이 사귀나? 전혀. 옷까지 같이 맞춰 입으시고 그리고 네. 어제 보니까 야 장인수 기자님 어머님께서 명절 음식을 엄청나게 싸서 보내셨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이명수 기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직접 비진 만두는 제가 한 10여 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님의 손맛이 속 안에 또 이게 속이 꽉 차가지고 맛있더라고요. 야, 아니 어머님이 원래 명절 때 만두를 꼭 그렇게 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저희 어머니가 빚은 김치만두인데 그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고 자랐거든요. 겨울철이면 항상 뭐 맞아요. 해주셨는데 엄마들이 만두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시고 잘 안 하셨는데 이번엔 하셨더라고요. 이명수 기자 때문에 한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장인수 기자님 어머님 또 제 이명수 휴먼 스토리를 보고 있다는 거. 팬이세요? 저 며칠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요새 그 이명수의 휴먼 스토리는 꼭 봅니다. 네. 명절이 가기 전에 10만 돌파해야 된다. 지금 9만 얼마죠? 네, 9만 2천 정도 됐습니다. 명절이 가기 전에 저 이명수의 휴먼 스토리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명절 때 정치 얘기는 별로 안 하시나요?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 고향에 가보진 않았는데 지난주에 한번 어미산도 잠깐 들려서 고향 친구들 좀 만나고 어제 또 우리 시골 사람들은 서울 객지 생활하다가 이제 시골 내려가면 이제 명절 그 당일날 친구들 모임을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저희 지역구 우리 강원도 삼척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이철규 지역구 아닙니까? 이철규 지역구. 야 명수야 지금 분위기 네가 와도 여기가 당선되겠다 지금 분위기가. 민심이. 진짜? 삼척, 삼척의 민심이? 거의 엄청 보수적인 동네인데. 영동 지방. 영동. 저는 좀 그렇고요. 좀 이제 좀 될 만한 사람만 내려가면 충분히 이번에 그 정도로 지금 윤석열에 대한 반감과 내란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철규도 또 저기 그 연설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도 시를 쳐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민심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장인수 기자님은 수도권 어디세요? 저는 수원입니다. 수원. 수원에서 수원은 친구들 워낙 민주당이 탄탄한 거. 근데 저는 이제 명절에 내려가면 정치 얘기는 아예 안 합니다. 어른들이랑 싸워요. 만두나 먹어. 만두나 먹고 그냥 어른들이 뭐 얘기하면 그러고 그냥. 그렇구나.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만두나 먹는 걸로. 근데 저도 이제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맞아요. 그리고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도 명절 밥상은 지난 추석보다는 조금 그래도 시금치 값이나 이런 건 조금 낮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세상에 이게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김건희는 뭐야? 이제 그런 궁금증 같은 네.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면회는 갈 줄 알았는데 면회를 윤상현 의원이 그 원외위원장들하고 가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명절에는 그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이 금지되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알고 갔나? 퍼포먼스 차원에서 갔나? 또 다른 자기 정치 행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장인수 아니 기자님? 자기 정치죠. 예, 그거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네. 아니 그리고 몰랐을 리 없을 거거든요. 접견이잖아요. 접견. 예. 정확하게는 네. 접견을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갖고 그러네 진짜. 인터넷 예. 사전 신청이 안 돼 있으면 가봐야 못 해요. 거기서 뭐 현장에서 신청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다 사전 접견, 그러니까 사전 신청. 맞아. 법무부 뭐 그러니까, 깔아야 돼요. 앱을. 예.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간 거죠. 자기 예.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 예. 쇼입니다. 생쇼. 생쇼다. 예. 지난 이제 체포되기 전까지만 해도 관저에서 직결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서울구치소가 이제 직결지죠. 거기에 유튜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유튜버들이 이제 유튜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자기 정치를 하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분들이 마치 윤석열을 지키자, 뭐 대통령이 외롭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내심 실제로 그 파면은 이미 뭐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고 결국에는 이 조기 대선 판에서 본인의 인지도를 그쵸. 올려서 당내 경선에서 네. 자기가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냐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이게 보면 이명수 기자님이 이제 김대남 그 행정관과 통화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김대남 행정관이 용인 갑 공천을 노렸단 말이에요. 출마를 이제 던져놓고 네. 그때 전략이 뭐냐면 서울의 소리가 나를 공격해라. 구구 꼴통으로. 맞아. 구구 예. 꼴통인 것처럼 공격해라. 예. 그래서 일단 내가 공천을 받고 나면 네. 그때는 다시 중도 클릭, 좌클릭을 해서 이 중도 진영과 이런 좀 진보적인 사람들도 껴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포지셔닝을 하겠다. 이게 딱 전략이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그 김대남 행정관이 했던 그 전략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닌가. 아 그러네요, 진짜. 일단 당내에서 먼저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 이게 리스크가 있고 위험도가 있다는 걸 알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잖아요. 일단 예. 자기네들 가장 핵심 지지층인 구구한테 어필하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갔다가 일단 자기가 이제 그 대선 주자가 되거나 인지도를 네. 올리고 나면은 이제 또 이제 중도층들 중도 그때 가서는 클릭. 그렇죠. 예. 다들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거 같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유튜버 애들이 구구지 않습니까? 예. 거기 출연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그 이명수 기자님한테 연락 오는 거 없어요? 나 좀 공격해 줘. 예. 아직은. 김대남식으로. 예. 아니 저랑 국민의힘 쪽 김대남 복사판들이 이명수 기자 예. 저 좀 공격해 주세요. 나 좀 뜨게. 이런. 이게 뭐 저도 이게 그 통하는 분들이 있지만 예. 뭐 저를 잘 뭐 기자들 정치인과 기자는 그렇게 서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뭐 시간 되면 저를 더 활용할 수도 있겠죠. 예. 저는 잘 보고 있는 거고. 예, 녹음 명수. 네, 아니 근데 진짜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 주자들이 김대남 행정관의 복사판 같은 행태를 안 보일 수가 없는 게 지금 당장 그 전광훈 세력이 국민의힘 안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하려면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면서 나 당신 편이에요라고 외쳐야 일정 정도의 유리한 포지셔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작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그 이후에는 중도 포지셔닝을 안 하면 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당히 이제 이중 플레이를 해야 되는 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자충수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게 네.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의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 목소리 자체가 선거운동이긴 한 건데 네. 본격적인 선거운동 대선 레이스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다 윤석열을 지키자고 하면서 자기들이 대선 후보인 것처럼 나서는 게 논리 모순, 형용 모순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우리 언론들이 잘 추적해야 되는 것은 지난 경선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예, 그랬다가 본선 레이스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어떻게 말을 바꿔 하는지,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심은 뭔지 이거를 좀 잘 추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벌써 나타나는 게 예. 어처구니없이 지금 김문수가 어, 국민의힘 대선 그러니까요. 후보들의 지지율 1위 아닙니까? 예, 예, 유일하게 그 일어나서 저기 사과하라고 했을 때 끝까지 앉아 있었던 네. 그 국회에서 예, 유일한 국무위원. 네.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1위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실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도 그 김문수가 이제 유튜버들하고 네. 저기 그 광화문 태극기 집회 그분들하고 이제 많이 유착했었죠. 네. 그래서 근데 진짜 그 김문수 장관이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분위기로 계속 가면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장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어제 오신 기자분들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가능성. 그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 그렇게만 되라 그러면 뭐 실전에서 이제 본선에서 네. 우리가 유리해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는 진짜 불행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원사이드하게 이겨야 되는 선거 국면인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민주당에서 새롭게 녹음 파일을 하나 또 공개를 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김건희 씨입니다. 네. 그 최재형 목사하고 만나서 나눈 대화인데요. 저희 제작진께서 그 녹음 파일 영상이 좀 준비가 되면 바로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듣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돼요. 이 나라에서. 네, 진짜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친 거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언제 이렇게 극우였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맞아요.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저는 정치 세력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막상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죠. 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야, 저 사람은 진짜 무슨 아니 우파만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약간의 비율을 맞출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뿌리는 사실은 다 통합하고 싶어요. 예. 그걸 제일 원하는 게 저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무슨 이편 내편이 아닌데 예.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약간의 그 뭐랄까 이제 또 이제 너무 이제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비율을 살짝 맞추는 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또 한번 또 보수에서는 저를 또 막 뭐라 그래요. 권영숙 여사하고 김정수 여사 만났다고. 국민으로서 당연히 모시고 제가 그렇게 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수 또 저 극우들은 미쳤어요. 네, 아주 극우나 극자는 없어져야 돼요. 저희가 언제 우리 이렇게 극우였습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막상 대통령 되면 좌나 우 이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완전 우파만 어쨌다 이렇게 말하는데 약간의 비위를 맞출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뿌리는 사실 다 통합하고 싶어요. 그걸 제일 제가 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7시간 대화록. 네. 그때도 이게 김건희의 노선은 정말 극우를 싫어하는 사람인가요? 뭐 근데 7시간 녹취 때도 보면 그 구구 유튜버 이제 가세현 가로세로 연구소. 집어서 이제 네. 그 인간 쓰레기들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그랬죠. 근데 극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공격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하면 되죠. 아니요, 뭐 아니, 그럴 수 시청자- 있습니다. 예. 김건희가 불편하긴 해요, 시청자분들이. 그때 예.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하는 거겠죠. 네. 그 제가 김건희 이모하고 좀 오래 그러니까 지냈고 이모 예. 지난번 방송에서 예. 이모 얘기 못다 하신 이모 이제 김건희 이모. 오늘 예. 지난번에 취재 편정에서 예. 이제 제가 일부 일부, 얘기했었으니까 예. 오늘 2부까지 이부, 얘기하고 이부. 한 5탄까지 있는데 예, 호탄. 제가 어저께 이모고모. 예. 새벽에 봉지욱 기자를 만났습니다. 어제 그래서 새벽에? 예, 예. 예. 봉지욱 씨 오늘 어머니 댁에 네, 갔다 늦게 갔다가 온다 새벽에 그랬는데. 왔어요. 아, 새벽에 네, 왔어요. 새벽에 저한테 와가지고. 저녁에 온다고 오늘 방송 못 나온다고 아 그랬어요. 그랬나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야 나 이거 저기 이모 거는 여기까지 나가겠다 그러니까 야야 그 3D로 나가야 된다. 너무 많이 한번 시청자분들이 머리 아파하니까 예. 2부까지만 나가라고. 그래서 좀 이따가 2부 얘기 좀 해드리고요. 예. 그 이모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음.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서울지검장 네. 검찰총장이 했지 않습니까? 예. 이모 말로는 그 당시에 김건희가 서울지검장 했을 때 김건희하고 롯데호텔에 만났대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이제 이모는 완전히 극우 보수예요, 그냥요. 그냥 고모가 아니라 이모가? 이모가 이모도? 이모가 이제 고모가 극우 유튜버들에게 3억 7천을 예, 썼다는 예, 거잖아요. 김혜성 목사. 예, 김혜성 목사. 예. 근데 이모도 보면 이제 거의 태극기 부대 수준 할머니급으로 민주당을 한번 빨갱이 그런 용어로 서슴없이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서울지검장이 아니니까 네. 문재인 요구 좀 이제 이모가 했나 봐요. 김건희 씨한테. 네, 그러니까 그 이모는 뭐 정치 알지도 못하면서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뭐 이게 했나 봐요. 그때 변하는 거죠. 예. 예, 그때도 변하고 예. 구구들이 이제 지금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도 그 부정선거론 또 있지만 네. 구구들이 문재인 정부 때 외쳤던 그 정치적인 구호들이 있어요. 예. 문재인 그 빨갱이고 빨갱이. 구속시켜야 되고 네. 이재명도 어디 사법 처리해가지고 빨리 예. 구속시켜야 되는데 예, 안 예. 되는 거지. 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윤석열이 조급함이 있지 않았을까? 왜 지지자들이 요구 사항이었으니까. 뭐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극우 세력의 어떤 뭐 수건 그렇죠. 사업이었는데 예. 그 문재인의 그 검찰총장 문재인의 이를테면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이 왜 이걸 못 하느냐. 그렇죠. 걔네들이 그 계속 외쳤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 거의 뭐 문재인은 그냥 뭐 북한 뭐 그 빨갱이로 완전 낙인 찍어놔 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네. 이재명도 마찬가지. 예, 이재명 예. 대표도 마찬가지로 예. 그거 이제 사법 처리 왜 안 되냐. 그거에 대한 이제 윤석열만의 진의 지지자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네. 자기네 정부 들어섰는데도 계속 이제 그걸 외치는데 이재명 대표는 구속도 안 되고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조급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좀 부정선거론 얘기 나오니까 좀 생각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관련해서 이 공개한 노종면 의원실에 좀 물어봤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그분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미쳤어요. 저 그구들은 미쳤어요. 뭐 이제 당연히 그때 그 권양숙 여사, 김정숙 여사 만난 거는 영부인으로서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 만났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한다고 저 사람들 미쳤다, 그구는 미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앞서 그 이명수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의 어떤 생존과 서바이벌을 위해서는 이 극우 세력의 준동을 이용해 먹는 그렇죠. 이런 천박함이 있는 거다. 이제 예.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장 기자님은? 이게 이제 그 사실 이제 노정면 의원실에서 이거를 공개한 이유가 네. 지금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극우 세력이 사실 준동 내지는 그렇습니다. 폭동까지 일으키고 있는데 네. 사실 김건희는 뒤에서 그우들 미쳤다. 니네 없어져야 돼. 니들이 대한민국 망치고 있어. 딱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예. 가세형 같은 네. 돈벌이 하느라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김건희가. 예. 근데 이제 그게 본심은 아닌 것 같고 예. 예, 아무튼 극우 여러분들 뭐 열심히 준동하셔봐요. 김건희는 여러분들 미쳤고 인정 안 해요.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열심히들 하시고요. 그러니까. 근데 김건희가 한편으로는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뒤에서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있는 거죠.
극우들한테만 지지받고 싶진 않고 통합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통합은 아니라 예. 중도나 그 예. 진보 진영에서 날 좀 지지해줘. 예. 그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최재형 목사나 이제 7시간 녹취록 이런 걸 보면 친노 그룹도 우리를 지지한다. 진짜 친노들은 뭐 우리 쪽에 와서 다 돕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네. 예, 예. 뭐 실제로 좀 그쪽이랑 뭐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예. 그런 걸 굉장히 부풀려 얘기하고 또 뭐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아까 그뭐 노래도 부르고 노래. 한 게 이제 다 노무현 예, 어떻게 예. 보면 참 고 노무현 대통령 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얘기, 뒤에서 하는 얘기. 네. 그 순간에 또 뒤에서는 극우들과 손잡고 공작도 하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극우들 대거 극우 유튜버들 대통령실로 불러들여서 행정관 막 이렇게 다 달아주고. 네. 예, 예.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하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옷을 갈아입고 바꿔 입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는 뭐 극우도 썼다가 진보도 만났다가 그렇죠. 중도도 네. 표방을 했다가 뭐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컨셉이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입장을 바꾸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게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를 만났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극우 인사가 왔으면 오히려 진보를 비판하면서 그랬을 수 비난하고 있죠. 이랬을 네. 수 있다. 최재형 목사를 만났고 최재형 목사가 기본적으로 진보 성향인 재미 목사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일 뿐 아닌가. 저는 이 사람의 속내는 저는 거의 팔색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 그 7시간 녹취록에서도 거의 그런 양상이 있잖아요. 예, 저는 네. 이제 그 문재인 정부를 좀 그 문재인 정부 때 네.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뭐 이게 대통령이 어디 뭐 국내 행사 있고 그러면 지지자들이 그 당시에 유튜버들이나 지지자들이 그 한호 이렇게 많이 해줬어요. 맞아요. 현장이나 그런 모습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 그러나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또- 그리고 막 비판하면 예. 그 뭐 대통령 양념이라고 막 하고 예. 저도 공격 많이 받았습니다. 하루에 댓글 막 8,000개씩 달리고 또 기사 쓰면. 우리 대통령 예. 문재인 대통령이 막 이렇게 해외 나가고 그러면 교포들이 또 한영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김건희가? 초반에 한번 어. 그런 거 이제 맛을 봤구나.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어디 교회인가 성당인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예. 그때 구구 유튜버들이나 지지자들이 쫓아 한번 왔어. 근데 저는 임기 동안 2년 7개월 동안 본 게 네. 구구 유튜버들이나 이렇게 다 유착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구 애들이 한 번에 손 흔드는 거 내가 봤어요. 아. 영상으로. 그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걸로 이제 꿈꿨을 거야. 근데 구구를 싫어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김건희 씨는 그거는 좀 촌스럽고 예. 이른바 이제 친노, 친문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는 컨셉은 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그래 맞을 그런 겁니다. 식의 추앙을 받고 싶었구나. 네, 그렇죠. 아, 근데 레짐. 구구 애들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네. 임기 동안 딱 한 번 봤습니다. 예. 저는 그 영상을 계속 모니터링 하는데 네. 한번 어디 교회인가 성당 간 적이 있는데 네. 임기 초일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 유튜버들이나 뭐 지지자들 이렇게 와주고 뭐 영부인님 뭐 이렇게 하는데 손 한번 잠깐 흔들어주고 예. 그게 마지막이겠다. 그 후로는 그런 영상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예. 자기가 구구를 싫어한다는 거죠. 예, 그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네. 그 지지자들이 순수한 지지자들. 예. 근데 저기 구구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느꼈어요. 이런 거 같아요. 이분이 얼마나 좀 앞과 뒤가 다르냐면 에코백을 들었는데 실제로는 명품백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강아지나 그러니까 동물권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있잖아요. 개식용 이런 거에 반대하고 개식용 금지법을 뭐 김건희법이라고 부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렌드는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친환경, 예? 뭐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지구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거는 따라가고 싶은데 이제 본인 안에 있는 내심에는 명품백을 좋아하고 돈 욕심이 많고 양평 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아니 되게 웃긴 게 네. 그 개식용 반대할 거면 본인 엄마부터 좀 단속을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개를 좋아해요. 최은순. 예, 개 되게 좋아해요. 먹어요? 어우 아유, 매니아입니다. 거기- 네? 매니아입니다. 냉장고에 재놓고 먹어요 네. 거기. 그 예, 냉장고에? 예, 잡아서. 예, 예, 잡아서. 옛날식으로. 진짜. 예.
자기 엄마 그러는 거 봤을 텐데 뭘 예전에 80년대 그 최은순이가 그 은행장들, 네. 판검사들 골프 치러 다닐 때 버스 한 대 전세 내면 그 친척들이 그 개 한 마리 잡아요. 예, 맞아요. 예, 잡아오고 친척들이 예, 잡아와요. 잡아와가지고 저기 그 버스에다가 실어주고 그리고 그 집에 그 친척들이 다 손질해가지고 보신탕 집을 했어요? 아니 보신탕집은 보신탕 한 건 집을 아니에요. 하진 않았어요. 네, 아 하진 댓글창에 엄마가 보신탕 집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아닌데 네, 아니, 근데 아닌데. 그 버스에 일단 개 한 마리를 실는다. 예, 짓는다. 예, 그 정도로 그걸 먹는다. 예, 그리고 그 정도로- 판검사들, 은행장들 그런 걸로 그 로비했어요? 로비하고 골프장 이제 서울에서 출발하면 지방 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보신탕 이제 접대하고 야. 예,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이 그러니까, 맥락이 안 맞. 아니, 저는- 스토리텔링이 안 되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떡해. 그 김건희가 뭐 개 식용법 이제 금지한다 했지만 분명히 지금 최은순이가 요새 보면 지 사이가 저기 체포됐는데 이틀 있다가 스크린 골프 뽑혔다 예 했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예. 지금 또 골프 광이고 아 지금 최은순 씨. 또 저기 보신탕은 못 끊었을 거다. 먹고 다닐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위는 끊어도 보신탕은 못 끊. 그렇죠. 면회 안 가잖아요. 그렇죠. 난 그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남편이 구속이 됐는데 면회를 안 가? 일부러 안 가시나? 제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친척들하고 이게 취재해 보면 네. 그 윤석열에 대한 이제 그 사의보다는 하대시예요. 그냥. 네? 그거 예, 하대시. 하대, 예. 그게 뭐냐면 네. 야, 그 윤석열 그 빙시 같은 놈 어머. 저기 아니 총선 때 예. 완패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만나자마자 이모가 하는 소리가 윤석열이 막 어. 쌍소리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모 나 앞에서 그 저기 어. 조카 사이 욕하면 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착각한 거지.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아. 어떻게? 그 이모는 어떤 분이에요? 이모 2탄 좀 얘기 좀 일단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금 33분이라서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셔. 예, 지금 27,000분이나 야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이모 2탄. 예. 이모님 우리 이모가 지난 총선 때 예. 한 달 보름 전에 저를 만나서 이 기자 총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총선 끝나고 나면 내가 김건희 옆으로 가게 해줄게. 네. 그거는 그 이제 얘기 취재편집이 했었어요. 예.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라로 여기서 가라로 써.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라로 써 이렇게 써. 그래서 더 이어서 얘기하면 예. 이모 두 번 딱 처음 저 의외의 반응이었죠. 예. 아니 내가 어떻게 김건희 옆으로 갈 수 있어? 예. 그래서 생각하고 또 며칠 있다 또 만났죠.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하니까 네. 저기 이모 그러지 말고 나 저기 대통령실 만약에 건희 누나 옆으로 들어가면 건희 누나. 저기 그 김건희 그 내시들이 예. 나를 왕따 시킬 거다.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기 그래서 나 저기 강원도 쪽에 공기업 중에 그 이름 없는 데들 있다. 예. 거기에 좀 자리 좀 넣어주라 하니까 그러면 이력서 와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내가 너 그 이모 나 이력서 보졸 출신이고 예. 쓸만한 내용이 없는데 양력이니까 가라로 적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까지 제가 이제 네, 했어요. 예. 근데 반응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그래서 가라로 적으면 되지 예, 하고 그래서 진짜 가라로 적어서 갖다 줬어요? 아니요. 안 그래서 다- 거기서 예. 일단락됐어요. 일단락되고. 기다렸지. 예. 기다렸는데 총선 끝나고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졌잖아요. 근데 예. 나 진짜 너들 줄 알고 예. 기다렸죠. 그러니까 예.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 이 기자 나하고 사업하자. 사업? 네, 사업. 비즈니스? 예, 비즈니스. 이모가? 예, 무슨 비즈니스요? 로비스트. 누굴 상대로 로비를 해요? 군수 사업. 군수? 예. 야. 방위산업. 예. 해서 그 방탄복. 린다김이야? 네, 방탄복 있잖아요. 예, 딱 예. 그거죠. 예, 방탄복 예. 1,000억짜리 수익에 내 딸 할게. 방탄복 1,000억짜리 수의 예. 계약을 떼낼 테니까 예. 그거 이제 나눠 먹자 이거죠. 나눠 그거 먹자? 수익 계약이기 때문에 예. 방탄복 같은 경우에는 한 30% 남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1,000억짜리 수익 계약 따면 300억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야 서울의 소리 건물 사겠는데? 아니죠. 저하고 아, 개인 서울의 소리가 이용서. 이제 배제하고 야 예. 서울의 소리 그만둬. 아 서울의 소리 관도. 관도. 예. 저한테 세뇌를 시켜요. 야
네가 저기 그 서울에 있으면 돈 벌 것 같냐? 그 우리 초신님 예. 관상 보니까 돈이 없는 관상이야? 돈 없는 관상이고 서울에서 계속 나한테 이제 비난해. 세뇌를 시켜요. 아니 근데 그 얘기가 맥락에 있는 게 그 7시간 통화록에서도 네. 김건희 씨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뭐 이 기자 뭐 이재명이 당선되면 뭐 챙겨줄 것 같아? 그렇죠. 안 챙겨줘. 진보는 그런 게 없어. 뭐 넘어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비슷한 네. 맥락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그 올해 그 이모가 딱 70이거든요. 딱 70인데 그 이모 그러나 이제 이명수를 김건희 옆으로 가게 해준다. 그리고 군수 사업까지 저한테 얘기를 제안이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그 이모 머리에서 나올 그 아이템이 아니에요. 이모 만나보면 좀 어리하거든요. 어리버리. 예. 예. 그래서 그런 아이템 나올 게 없는데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김건희 아니면 예. 최은순이는 이거 알았다. 아. 그리고 저거 만나서 군수 사업하는 이제 큰 업체를 하면 안 되니까 네. 작은 업체를 끼고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업체들 그 수의 계약 당연히 자기는 김건희 이모라는 거는 이제 그 업체들 다 알죠. 네. 그래서 실적으로 그 업체들 딱 한번 직접 이모는 회장님, 나는 그 부장, 부장. 이 부장 하고 다니면서 진짜 업체를 가요. 아, 업체들 진짜? 그런 군수 사업 할 수 있는 예. 업체들. 아 진짜 다녔어요 이모하고? 두 군데 업체 갔죠. 어. 가지고 어디 업체를 갔어요? 그러니까 뭐 밝히긴 좀 밝히긴 그렇고. 그렇지만 예, 예. 그 업체들을 해서 네. 그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예. 그 업체 사장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쵸. 저 사람이 김건희 이모다. 예. 그래서 뭐 저기 수익 계약 같은 예. 거 그런 업체들을 보면 수익 계약 하나 달라고 아니면 경쟁 입찰해 가지고 입찰 하나 달라고 얼마나 노력하실까. 아, 직원들 그럼요. 쓰고 막 예, 그러잖아요. 예, 경쟁률도 예, 센데. 예. 그러니까 수익 계약 하니까 만나고 헤어질 때 그 업체 사장이 그 김건희 이모한테 돈 봉투도 주고 난 다 받죠 그런 거. 돈 봉투를 줘요? 네, 돈 봉투 진짜 잘 봐달라 이거지. 예. 그런 이모한테 것도 물어보죠. 얼마 들었어요? 그거는 내가 모른 척했죠 그냥. 나는 내가 보기만 하고 그냥 말았고. 아. 예, 그러니까 그 사장이 그러니까 김건희의 친척이다, 예. 이모다라는 걸 이미 알고 만나고 알고 만나는 거죠. 로비스트로 저 사람을 통하면 네. 우리가 이걸 따낼 수 있을 거야. 그렇죠. 라는 기대 속에서 돈 봉투도 건네고 네. 그것도 받아 챙기고 네, 챙기고. 그 다 어느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총선 지난해 총선 이후예요? 총선 이후입니다. 아. 예, 총선 이후. 그러니까 4월 총선 끝나고 제가 그 로비스트로 이제 군수 사업, 그 방탄 사업 네. 이제 제가 안 하게 된 이유가 김대남 건이 있었잖아요. 예.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가 예. 아, 9월에 9월에 그게 예. 터졌잖아요. 9월 1일 날 터졌죠. 예, 터졌잖아요. 예, 그 공천 개입, 예. 국민의힘. 예. 저도 이제 김대남기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 이 취재 때문에 이 취 때문에 이모 포기해. 이거 포기하고 어. 이거 빨리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뒷받침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뉴스토마토 예. 박광희 기자의 예. 그게 이제 우리도 이제 김대남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모하고 그래서 이제 단절된 거죠. 아, 그렇구나. 안 됐으면 더 진행될 수도 있었겠죠. 야, 이 방위 산업의 로비스트 리 예. 그리고 나서 이명수 로비스트 리 이렇게 될 뻔했었네. 그렇죠. 그래서 그 실적으로 예. 처음에는 저한테 어디 다니면 이 기자 불렀어요. 예. 그래서 내가 업체 사장 만나는데 이 기자 하면 어떻게 하냐. 그 호칭을 다른 걸로 좀 해줘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장에다 부르지 뭐. 그래서 이제 업체에 만나면 예. 이 부장. 그거로는 이제 진짜 저하고 통화할 때 이 기자란 말 안 쓰고 이 부장 해서 이제 이렇게 진짜 통화했어요? 자기 그 밑에 직원 부르식으로 이제 부르고 그랬죠. 그렇구나. 예. 이 얘기를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장인수 기자님은? 예. 저는 뭐 취재하고 이게 예. 이제 이 기자님이 그냥 예. 재밌게 말씀하시느라고 좀 가볍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이제 심각한 뭐, 사안이에요. 설명을 드리자면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는 네. 김건희와 그 일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드디어 우리가 이제 마음 놓고 해먹을 이 시기가 왔다라고 해서 이 김건희 이모라는 분이 실제로 이런 그 어떤 조달청을 통해서 네. 이제 나라에 납품하는 이런 일을 젊었을 때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건희 최은순이라는 이제 그 확실한 끈이 생겼으니까 네.
크게 하는 거죠. 군수 산업에 손을 대서 네. 이게 이제 남는 것도 많고 예. 흔히 말하는 이게 뭐 구지가 크다라고 그러는데 규모가 크잖아요. 예. 군수 산업 쪽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을 이제 손을 대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최은순 쪽에 그 흔히 말하는 오퍼를 넣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김건희와 이제 최은순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해먹기가 바빴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김건희 그 이모한테 이 정도 규모를 챙겨주는 것까지는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정권이 더 유지됐다라고 하면 한 1, 2년 더 갔으면 충분히 그쪽으로도 해서 그렇게 뭔가를 하나 해줬을 수 있는데 예. 이명수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그 취재가 이제 중간에서 멈춘 거죠. 이제 김대남 녹취록을 터트리면서 네네. 이모가 봤을 때는 아 이명수 쟤는 또 어쩔 수 예. 없이 저쪽이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이모하고 관계가 멀어졌거든요. 별별이겠구나. 근데 예. 그게 돌아다닌 과정들을 보면 그냥 업체를 다닌 게 아니라 어떻게 알고 그 업체를 가요? 그 업체랑 이미 그 커넥션이 있어요. 보면 다 얘기가 된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아. 이제 다 설명은 안 해주셨는데 예. 업체가 제안을 해요. 업체가 먼저 오시라고. 그러니까는 예. 업체가 이런 거 이런 품목을 넣어야지.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업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선수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쪽을 그 입찰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의 계약을 따려고 그러면 이런 쪽으로 해라. 이게 예. 많이 남고 이런 게 예. 저기 뭐야 된다라고 예. 아마 그것도 작성해서 주기도 하고 말씀하셨지만 이모란 사람이 전문가 군수 산업 쪽에 또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뭐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걸 이제 특종으로 준비를 하다가 이제 김대남 그 녹취록 때문에 네. 취재가 이제 중단이 된 예. 상황인데 예. 뭐 아무튼 아니, 근데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 지금 방탄복 같은 거를 1,000억대를 얘기를 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그 저 방위 산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뭐 그리고 과거하고 다르게 한국산 부품에 대한 인지도나 그다음에 이제 품질에 대한 평가가 좋기 때문에 세계에서 뭐 폴란드나 어디나 이런 데서 굉장히 선호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명태균도 이거를 방위 산업에 손을 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원 산단에 그걸 한 쿼터를 좀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다라는 얘기를 네. 본인이 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창원 산단을 그러니까요. 그렇게 키워야 네,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해도 공무원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막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오션이다. 하나오션 아무개를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기자들한테 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김건희 이모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거는 해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남겨먹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죠. 네. 로비스트로 이명수 기자를 로비스트 네. 리 만들려고 했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품목이 방탄복만 하나예요? 단일 품목이에요? 아니면 다른 여러 뭐 가지?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입찰만 하는 그 업체들이 네. 있잖아요. 예. 그 군수 사업 하는 업체들 그 이제 제한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 이모한테 분명히 그 제안서가 네. 최은순한테까지 갔습니다. 최은순한테까지 제가 이거 물어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제안서 저기 김건희 그 모친인 그 최은순한테까지 이제 예. 제안서까지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엄마하고 이모하고 네. 같이 해먹을 결심을 했나? 라는 의심이 드는데 당연하죠. 댓글창에 네. 민방위복 혹시 손대지 않았냐? 예, 제가 또 색깔을 갑자기 바꾸고 민방위복도 그 네. 이모가 하려 그랬어요. 오 민방위복도. 민방위복도 그래서 제가 차단해 버렸죠. 아. 그 당시에는 김건희 제가 대선 이후에 네. 첫 보도했던 게 뭐냐면 김건희 친척 12시간입니다. 김건- 김건희 또 다른 그 친척이 또 있어요. 예. 근데 그 친척이 제가 한 7개월 동안 저하고 만나고 취재했죠. 예. 근데 임기 초에 민방위복 다 바꾸는 것 때문에 네.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 친척이 저한테 민방위복 친척이 좀 할 것 같아 막 그렇게 해서 제가 보도를 합니다. 네. 보도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모를 이제 추후에 만나거든요. 친해지니까 네. 원래 자기가 하려고 했다가 네가 보도해가지고 난 못한 거잖아. 진짜. 그랬었죠. 예, 예. 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권을 어떤 퍼블릭 마인드를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적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그 사적 이익을 편취하려고. 그렇죠. 양평 고속도로면 양평 고속도로, 지금 뭐 방탄복을 포함해서 군수 사업이면 군수 사업,
도처에 이걸 다 먹거리로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까 뭐 면회 왜 안 가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이 사람들 그러니까 김건희 일가의 시점으로 윤석열을 바라보면 네. 이 사람들도 윤석열이 모자라다는 거를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강하게 느껴집니다. 말투에서. 네. 예. 어. 그러니까 대통령이고 네. 뭐 그런 존경심이나 네. 뭐 그런 게 없어요. 어떤 그 권위를 인정한다거나 네.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그냥 수단, 도구.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제 대통령이 된 것도 뭐 우리 저기 최은순이가 예. 최은순 갖고 우리가 대통령 만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친척들은 예. 김건희 일가는 예, 김건희 일가는 예. 뭐 윤석열 저거 대통령 만든 거 최은순이가 갖고 있는 돈 갖고 예. 자본 이게 해서 내가 대통령 만들어 줬는데 예. 그러니까 뭐 저기 사위로 생각하겠습니까? 도구네 최은순- 도구. 예, 도구죠 그냥. 그러니까 예. 우리의 어떤 그 뭔가 야 이게 진짜 심각한 이게 네. 만약에 갑자기 이제 소름이 돋는 것이 이를테면 12월 3일 날 내란이 성공해서 이 사람들이 권력을 찬탈했으면 그 다음부터 전부 뭐 이메일 다 되는 거였네요. 아니 그 김건희가 뭐 면회 안 간다고 뭐 몸이 안 좋다고 뭐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그런 기본적인 내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남편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솔직하게. 예? 그러니까 도구의 뿐이었죠. 네, 네. 그러니까 면회 안 가고 그거를 뭐 몸 아프는 걸로 뭐 흰머리카락이 언론에서 늘었다. 그렇죠. 언론에서 마사지 해야적인 예,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지. 혹시 근황 요새 알고 있어요? 뭐 하고 지내는지? 근황요? 예, 김건희 근황. 저기 네. 저도 좀 빨리 그 좀 만나고 싶은데 제가 좀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뭐 예. 저도 부채 같은 게 좀 그 있어가지고 예. 김건희가 나한테 돈을 줘야 돼요. 예? 김건희가 디올백 내 아, 돈으로 샀잖아요. 내 그렇죠. 돈으로 샀잖아요. 예, 내돈내산. 네, 그거 이제 그 이제 부채 좀 이제 정리 예. 좀 해야 되고 예. 조만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들어가서 이제 못 나오니까 예, 그 전에 그 전에 하고 예. 또 김건희가 대선 이후에 예. 7시간 녹취록 관련해서 형사건은 좀 힘드니까 네. 민사소송을 했어요. 민사소송을. 아, 김건희가 네, 그래서 서울에서 백운종 대표 네. 하고 저 이명수 해서 각각 5천 1억을 해서 이제 민사소송을 낸 거예요. 네. 1심에서 판결이 그 피고 백운종 이명수에게 500 판결이 난 거예요. 이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네. 판사님이 참 그 영리하고 좀 좋으신 분 판사님 만났죠. 네. 변호사비는 원고가 피고한테 지급해라. 근데 우리 그때 변호사 2명 썼거든요. 네네. 그 한 명당 제가 기억으로는 550 썼단 말이에요. 네. 550. 예. 1,100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우리가 100만 원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 오히려. 아하. 그리고 그러네. 또 채무 관계 또 정리해야 예, 예. 되고. 예, 그래서 만나야 된다. 저도 만나야 된다. 김건희를 만나야 된다. 전화를 한번 해보시지. 전화기 꺼져 있어가지고. 전화기 꺼져 있어요? 예, 제가 그래서 한 윤핵관 쪽 전화해가지고 좀 만나게 해달 주선 좀 예.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주선해서 예. 조만간 김건희 씨를 단독으로 만나서 네. 좀 풀 건 풀고 아 이건 뭐 이제 예. 이제 끝난 인생이니까요. 예. 예. 뭐 뭐 더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제가 해라. 이젠 제가 갑 아닙니까? 이젠 제가 갑이잖아요. 아니 내가 한 예. 인터뷰 뭐 저기 해달라 뭐 내가 예. 해줄까 말까 그 정도로 가는 예. 거지. 예. 뭐 저 아쉬울 게 뭐 있습니까? 예. 아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그 김건희 씨와 그 가족 일가가 하려고 했었던 게 사실은 예. 일단이 드러난 거고 뭐 여, 이 삼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차기로 밀었던 이제 그 사람이 오세훈이에요. 에? 오세훈. 차기로 저도 밀다? 이모가 주기차게 저한테 오세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세훈. 네, 어. 오세훈 괜찮다. 김건희가 민 거예요? 아니, 아니면 이모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모? 아니 그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그렇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서울시장 오세훈을 민다? 예. 계속 오세훈 얘기하다가 예. 그 방위산업 얘기하면서 예. 저기 방탄복으로 해서 만약에 수익해서 하고 예. 이제 정권이 분명히 이제 국민의힘이 그다음 차기는 이제 오세훈을 얘기하더라고요. 오세훈 정부 들었으면 오세훈 정부? 예, 오세훈이가 어,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되면. 이어지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또 오세훈 되고 나면 우리 또 해먹을 수 있는 거고 이어지는 거고 그렇게 예.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오세훈은 서울시장이고 크게 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오세훈 얘기를 하지. 예. 요즘 이제 오세훈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뭐 이제 바뀌어가지고 김문수로 밀었다 해서 지금 김문수가 이제 지지율이 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작년까지 이렇게 만날 때까지만 해도 계속 이제 오세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때까지는 오세훈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차기 대권 후보까지도 낙점을 해서 대를 이어 해먹을 결심을 했던 예.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생각할수록 참 야무진 사람들이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우리 장 기자님은 사실 그 MBC 기자 오래 하셨는데 네. 책 쓰셨어요. 작심하고 다시 이걸 결심하게 된 것도 김건희 예, 보도 예. 아닌가요? 실제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 7시간 보도랑 디올백 보도를 MBC에서 이제 잘 못하게 되면서 MBC 사표 쓰고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 과정을 요 책에 담았는데 예. 반응이 괜찮습니다. 예. 아니 저 서문을 보고 장인수의 진심 이런 게 좀 예,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회사가 큰 회사고 미래가 담보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쓰지 말라 그러면 대충 타협하고 다음에 쓰지 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쓰면 되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김건희와 관련된 이 보도를 꼭 해야 되겠다. 이 보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용마 선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심지가 굳은 기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쉽지 않거든요. 예. MBC에 많은 기자들이 있지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사표까지 쓰고 나오게 됐는데 아무튼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요 책에 담겨 있고요. 읽어보신 분들은 꽤 잘 읽히고 네. 흥미진진하고 술술 읽힌다. 근데 이제 단순히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만 쭉 나열하진 않고요. 제 나름대로는 한국 언론의 어떤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볼 그런 어떤 지점들 같은 것들, 네. 담론 같은 것들을 그래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 안에 좀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그 부분까지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읽었다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예, 문장이 아주 간결하고 사실 그 기사는 방송 기자들보다는 종이신문 기자들이 스트레이트를 잘 쓰기 때문에 아주 그 스트레이트 기사가 훈련된 그런 문장이어서 아주 읽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 연휴 끝나기 전에 주문해서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참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국 언론 기자들 맨 뭐 기레기들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이제 정말 신실한 기자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다시 김건희로 돌아가서 그 이분이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그래야 이제 포토라인에도 서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근황도 알 수 없고 뭐 전해지는 것만 확인이 좀 되는 거예요. 아니 디올백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디올백 때 4개월인가 5개월을 두문불출했거든요. 그렇죠. 예. 좀 자맹이죠, 자맹. 그거보다 몇 배 혹은 예. 뭐 사안의 크기로 따지면 수십 배 큰 사건이 그렇죠.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때 디올백 사건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김건희가 남편과 당을 남편 당 그다음에 국민권익위 검찰까지 디올백 사건을 덮기 위한 도구 수단으로 썼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디올백 받는 영상 정도가 나왔으면 윤석열이 당시 나와서 이건 잘못됐다, 네.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정도의 사과는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했거든요. 맞아요. 박장범이랑 앉아서 뭐 조만한 파우치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더 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예. 수습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기가 돋보여야 되고 네. 자기는 실수하거나 잘못해서는 안 되는 존재고 예. 사람들이 자기를 훌륭하게 바라봐야 되고 네. 이거 하나로 그냥 세상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나올 리가 없어요. 지금은 예. 절대 안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김건희 관련된 사진을 보면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시종일관
김건희가 중심이 된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있었던 뭐 의전 비서관 탁현민 씨나 이런 사람들 분석하기로 저거는 말이 안 되는 사진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저 나오는 사진들은 전부 김건희가 중심된 사진이다. 그래서 저 셀렉팅하는 권한을 아마도 김건희가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김건희 씨가 고른 사진 아니겠냐.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뭐 공주처럼 드레스 입고 막 중심에 딱 서 있고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오늘 그 어제 민주당에서 공개한 그 영상에도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전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도구고 활용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내가 권좌있다. 대통령이 막상 대통령이 되면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생각하게끔 되어 있다.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거고 마포대교 위에도 그렇게 해서 등장한 거 아닌가. 네. 근데 지금 본인이 불리하니까 싹 숨어 있고 언젠간 그렇죠, 나올까요? 그렇죠. 뭐 그 디올백이 가장 이제 윤석열 김건희한테 타격을 줬지 않습니까? 그때도 언론에 숨어 있다가 제가 그 당시에 인터뷰하려고 네. 텔레그램 보냅니다. 예, 장문회에서 뭐 디올백 관련해서 억울한 거 쓰면 저하고 인터뷰하자. 예. 근데 그 당시에 뭐 살 빠지고 막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하트 누르고 그러잖아요. 하트? 네, 그 당시 하트 누르고 제가 예. 언론에 보도하고 그랬는데 저한테 아니 답장이 예. 따봉 이거 그 다음이 하트거든요. 그 골라서 세 번째 거 하트를 눌렀던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멘탈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 보도되는 거 믿을 필요 없고 예. 잘 있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어. 생각합니다. 잘 있을 거다. 네, 문제 잘 없이 운동하고 밥 밥 세끼 먹고 잘 먹고. 기껏 해봤자 운동해봤자 뭐 계산책밖에 더 시키겠습니까? 예. 뿌리 데리고. 근데 예. 또 그 자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대통령실 주장에 따르면. 예. 아니 그뭐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더 맞는 근데 것 같은데. 진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도 믿기 어려운 그러니까 국면에. 기자들이 그 임기 초에 대선 때 임기 계속 갈 때까지 네. 그 말에 믿은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예, 예. 우리는 저 사기꾼인 거 아니까 서울의 소리나 다른 우리 진보 매체들은 저 네. 사기꾼인 거 아니까 계속 지지한 거고 안 믿고 지지한 거고 다른 기자들은 그거에 이제 맞는지 알고 계속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언론이 사기꾼의 본질을 적확하게 잘 보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착시하도록 만들었다. 저는 이 책임이 우리 언론에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검증을 했었더라면 우리가 이 고생은 안 하지 않을까. 내란성 불면증에 지금 전 국민 내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증 같은 거를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점에서는 우리가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면회를 갈까요, 안 갈까요? 그 김건희 전문가 네. 이명수 기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절대 안 갑니다. 예? 예, 절대 안 가? 예, 절대 안 갈 겁니다. 끝까지 네, 그럼요. 한 번도? 안 갈 와. 겁니다. 예. 아니 그 제가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잖아요. 예. 그냥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냥 예. 뭐 일반 정상적인 부부처럼 뭐 연애 결혼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 안 갈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세기의 사랑꾼 뭐 윤석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변호인 통해서 석동현 변호사가 헤어질 때 뭐 손 한 번 잡은 게 끝이었고 건강이 나쁘다는데 내자를 무슨 조선시대야 내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였다. 이게 또 다 그대로 언론의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전부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기다리는데 김건희는 가지 않는다? 이 수뇌부 어떻게 봐야 돼요? 아이 그 윤석열도 뭐 기대 안 하겠죠. 제일 잘하는 게 지만으로 대해 제일 잘하는 게 윤석열인데 기대하겠습니까 그냥? 기다릴 게 없어요. 여기서 네. 끝이에요? 아니, 끝이다니까요. 네, 끝이죠. 여기서 예. 최근에 한겨레 모 기자가 그녀의 이후를 좀 취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예. 누구라도 보도하면 좋죠. 예. 끌려 나올 겁니다. 관저에서 뭐 끌려 나오겠죠. 예. 예, 끌려 나오는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이 파면 나오진 이후에 않을 거예요. 파면 이를테면 헌재에서 2월 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월 말 혹은 3월 안에 파면 결정이 나오면 그 집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관저에서. 네. 관저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뭐 아크로비스타로 갈 텐데 일단 수사 받아야죠. 수사 네. 받을 때 끌려 나올 테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 같고 그 전까지 무슨 뭐 면회를 간다거나 뭘 어떻게 해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뭐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쁘게 보이려고 한껏 꾸미고 나오겠죠. 아니면 네. 숨어서 이렇게 예. 포토라인에 안 쓰는 방식으로, 방식으로. 검찰에 들어가든지 예. 뭐 그렇게 하겠죠. 윤석열이 했던 그런 선택으로 할 거다. 어떻게 네. 보세요, 김건희 전문가? 그건 정 기자님은 저기 포토라인 안 쓰고 그 지하 주차장 좀 안 되는데 나 저기 포토라인에 서야서. 내가 질문 저기 법조팀 기자들한테 해가지고 예. 질문 좀 어제 내가 좀 하면 안 한번 해야 될까요? 되는데. 예. 누님, 우리 여기서만 누님 우리 여기서 만나네요. 나 그게 제일 웃겨. 누님, 우리가 여기서 만나네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명수 기자만큼 김건희 씨의 내막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 만약에 그 대통령 아니 그 7시간 녹취록이 없었다면 지금도 어쩌면 우리 언론이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 왜 이러는지 해석 불가, 이해 불가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기자님,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과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기자님하고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대선 때는 이렇게 해도 안 믿으니까 안 믿었죠. 예, 기자들이. 예. 근데 그 후로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좀 이제 한 분씩 이제 그 기자분들이 깨지고 나름 이제 그 탐사보다는 기자들도 저하고 이제 소통 좀 해가면서 네.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들 그래도 검찰총장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을 했고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예. 그 부인에 대해서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어떤 상식의 눈높이에서 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완전히 이판 사판 난장판 네. 수준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 내막이. 그러니까 기자들이 참 본인들 똑똑한 줄 아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반성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드러난 팩트를 믿지 않고 자신들의 선입견 편견을 믿은 거잖아요. 아유 그래도 서울중앙지검장에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말 그대로 그 서울법대 나왔는데 네. 아유, 어느 정도는 하겠지. 예. 그게 근데 사실 담보하거나 보장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게. 네. 예. 그 7시간 녹취록 디올백에 보면 김건희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가 입증이 되는데도 네, 불구하고 애써 애면해 왔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치 윤석열이 집권하고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이 뭐 될 것처럼 그런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가 될 것처럼 그렇게 떠들었고 정말 언론이 큰 문제입니다. 윤석열, 김건희라는 괴물은 결국은 언론이 만들거나 최소한 네. 도와주지 않았다면 태어날 수 없는 괴물들인데 언론이 탄생시킨 괴물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에 와서 입 싹 씻고 마치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 기자들이 남 비판하듯이 한국 언론은 문제가 없을까를 제발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한국 언론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맞아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대선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운명의 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대선에서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도려내지 않는다면 내란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소위 얘기하는 기계적 중립 이게 우리 언론의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마이크를 대는 거예요.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을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도 똑같은 양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서 옳고 그른 판단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 구획 정리가 안 되고 최상목 대행부터 그걸 안 해주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이나 이런 게 안 된다. 지금 보면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그나마 가장 이게 판단을 아주 명확하게 현 사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그것도 되게 보수적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기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애처롭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예. 기계적 중립이라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불려 다닐 때 네. 한국 언론이 보였던 날카로움, 네. 매서움 저는 그 자체를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면 내란이라는 이 엄청난 그것과는 이재명의 흔히 말하는 사법 네. 리스크와 비교도 안 되는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왜 그런 매서움과 날카로움이 없는지 기계적 중립을 지켜라 그러면 차라리. 예.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혐오를 조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혐오를 맞습니다. 조장하고 막 악의적인 보도를 계속하고 실제로 대선 캠프 안에 신용환 교수에 따르면 이재명 악마화하는 그런 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레드 팀인지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이 교란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것 좀 여쭤볼게요. 뭐 약간 정치적인 이슈긴 한데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궁금해하셔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실상 좀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상당히 긴 글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를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 두 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던 언행들에 대해서는 발언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는 물론 당 차원에서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정부의 공과 과에 대해서 공은 공대로 계승하고 과는 성찰하고 극복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장인수 기자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단 저는 그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기자로서 어떤 객관적 중립적으로 봤을 때 여러 유능하고 능력 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그 지도자들이 당내에 여러 명 네. 있으면 좋죠. 그리고 그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상승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고 국민들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관심이나 어떤 흥행에 있어서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모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김경수 전 도지사죠. 김경수 전 도지사는 이미지가 일단 좋잖아요. 외모도 곱상하게 생겼고 네. 어떤 뭐 노무현 대통령의 뭐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 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차분하고 침착하고 사람이 되게 맑고 선해 보이죠. 그런 이미지는 함부로 그냥 자기가 어느 순간 만들어낸다고 만들어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산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고 주변에서의 평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김경수 전 도지사는 이제 나이로 봐도 좀 뭐 그렇게 정치인으로서는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예, 좀 젊은 세대를 좀 대표할 수 있을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의 정치는 그냥 한마디로 구태죠, 구태. 예,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뜨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에 속을 혹은 그런 거를 지지할 지지자가 민주당 내에 있을까요? 국민의힘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정치를 이게 이제 본인이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첫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의 충고를 한 참모가 있다면 즉시 잘라야 되고요. 네. 본인 생각이라면 빨리 생각 고쳐 먹어야 됩니다. 저는 김경수 도지사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이런 식의 구태 정치로는 이거 그냥 초장부터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그냥 이거 나가리다. 이러면 나가리인데 딱 예, 저는 이 워딩을 보는 순간 그냥 딱 그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이러면 이거 나가리인데. 예. 우리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저는 저기 이런데 관심은 솔직히 없는데 누굴 뭐 오로지 김건희 파기. 예. 예.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제가 그 판단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윤석열 정부 때 싸운 정치인인가 그걸로 저는 평가합니다. 예. 예, 윤석열과 싸운 정치인인가. 예, 그걸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에 이제 전국이 들어서니까 이러저러한 후보군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국민의힘도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선을 통해서 이제 누구를 최종 후보로 선출하느냐 그게 정말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대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될 것이냐 아니면 경선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다른 후보가 될 거냐 이제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원탑으로 전체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뭐 이거를 언론이 신삼김이라고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김경수 지사,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누굽니까 김동연 지사 이렇게 세 명을 묶어서 신삼김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저는 이번 대선 앞서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의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한 그래서 내란 세력이 다시는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선거여야 한다. 그 결과여야 한다. 그래야 그래도 승복할까 말까 한 지경인데 일테면은 윤석열 그 내란 수괴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과 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 이거를 순순히 용인을 하겠습니까? 저는 용인 안 한다고 봐요. 부정하고 또 막 그 극우 세력들 준동시켜 가지고 내전적 상황으로 끌고 가서 굉장히 그 혼탁한 세상을 만들려고 할 거다. 이러려면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당신들은 아니야라는 것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결론 내는 선거여야 한다. 그러면 혹시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아마 그냥 폭력 사태를 유발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럽처럼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면 큰일 나요.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내전적 상황이 되면 이거는 흡사 해방 정국 비슷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정치 세력이 또는 우리 사법부가 이걸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 그러면 정말 나라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올해 또 을사년이에요.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전체 큰 판의 어떤 고민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경우에 따라서는 전 세력이 내란 세력을 제외한 전 국민이 하나의 국민 전선을 형성해서 큰 판에서의 어떤 승리, 압도적 승리 이런 게 있어야 당신들 다시는 내라는 꿈꾸지도 마. 비상계엄 같은 거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의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예, 너무 지당한 말씀이고요. 예. 나라 망하죠. 이번 대선에서 승리 못하면 네. 그냥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제가 딱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갑수 그 평론가가 칼럼 제목으로 썼는데 저도 진짜 딱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떠올렸던 한마디는 대한민국은 여기까지인가? 근데 이번 대선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죠. 뭐 이제 더 이상 뭐 볼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뭐 여기까지인가도 아니고 그냥 이제 네. 망하는 게 그냥 확실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시민들이 그 정도의 최소한의 판단은 해줄 것이다. 네. 예, 여기서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 잘해야 되고 그렇죠. 예. 네. 이런 혼란한 정국을 수습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같은 네, 것들을 네. 정말 유능하게 잘 보여줘야 되고요. 민주당의 정치인들, 특히 대선 주자급의 정치인들이 그런 데 있어서 좀 좋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잘 나가? 그럼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 다 모여봐. 이게 무슨 쌍팔년도식 정치입니까? 힘들겠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정치 그리고 정말 말씀하셨지만 이 혼란한 정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내가 꿈꾸는 세상은 무엇인지 언론이 안 받아 써주겠죠. 그런 얘기하면 그래도 힘들지만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내 권력 투쟁을 이런 식으로 해보면 나한테 유리한 그런 어떤 판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얕은 수는 요즘 같은 세상에 먹히지도 않고요. 네. 앞에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좀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좀 한 번 정도는 좀 진심을 담아서 국민들 편에서 생각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네.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비판해도 됩니다. 이재명이 잘못 가면 비판해도 돼요. 비판해야죠. 네, 비판해야죠. 당연히. 예. 근데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 다 모여. 이재명 너 사과해. 이게 첫 메시지여서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이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온 국민이 12.3 내란으로 많은 공포와 걱정과 왜냐하면 우리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데다가 또 이번에 12.3 내란으로 그 트라우마를 더 얹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가장 먼저 놀랐다는 거잖아요. 예, 버스 동원해서 서울로 가자 해서 제일 먼저 광주 사람들이 올라왔던 것은 80년 5월을 각인된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시 이제 서울을 광주로 만들려고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를 그렇게 계엄군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발상을 해놓고 이제 와서 분리하니까 계속 말을 바꾸면서 실제 계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뭐 계몽을 하려고 했었던 거야.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게 용인되는 담론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된다. 지금 생각해 보면 2016년 촛불혁명 당시에 그때 당시에 다시는 이런 그 생각을 못하도록 확실하게 정리를 단속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제대로 못하니까 보십시오. 2024년에 또 계엄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리, 매듭, 내란 세력과는 확실하게 결별하는 이런 게 저는 보수 안에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 저 친한 사람들 많잖아요. 형님들 얘기 좀 해주세요. 보수의 형님들한테 형님 내란은 아니야. 결별하세요. 이철규 형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때요? 거기 친하시잖아요. 예, 이철규 의원요. 완전 저기 윤석열 김건희한테 콕 끼었는지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지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제가 뭐 얘기해서 될 것도 아니고, 나는 이게 내란 이렇게 언론에서 다 그렇게 헬기 내려오고 다 온국민이 봤는데 왜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할까? 나는 머리를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저도 이제 이철규 의원하고도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 네. 이철규 의원 뭐래요? 최근에는 그 내란 하고 나서 이제 잠깐 통화했는데, 뭐 정확한 얘기는 뭐 내란 지지하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전화 안 하고 있는데 한번 좀 분위기 바뀌었나 해서 한번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면서 내란은 했지만 동조는 하지만 새해 복은 많이 받으시라. 김건희 좀 만나기 좀 해달라. 중간다리 역할 좀 해달라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해서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피스텔에도 윤핵관 살아요. 윤핵관이 살아요? 윤핵관 살아요. 최근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래요? 또 친해질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용히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이명수 기자님이 충혈이 됐네요 눈이. 그러니까 지금 뭐 하여간 밤낮 없이 열심히 이제 취재하시느라고 몸이 많이 상하신 것 장님도 같습니다. 알 거 저희 나름대로 이게 방송에서 웃고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은데 뭐 하나 할 때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김건희 우리 누나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막 항상 고민합니다. 우리 누나 맞아요? 농담으로 우리 매형이라 합니다. 지금. 우리 매형? 그렇구나. 자, 저희가 어쨌든 우리 장인수 기자 MBC 나와서 저널리스트라는 대한 독립언론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서울의 소리도 대한 언론이고 또 취재 편의점도 대한 언론입니다. 근데 극우 유튜브들이 자꾸 대한 언론이라고 해서 제가 당혹스러운데 이런 대한 언론들 여러분들 많이 응원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취재해서 보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소리 요새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뭐 써가지고 오셨는데 좀 보여주세요. 제가 우리 대표님이 서울의 소리 경영하면서 딱 두 번에 이제 못 해먹겠다는 소리를 딱 두 번 제가 들어봤거든요. 정말요? 2016년에 탄핵 전국 때 광화문이나 어디 그런데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데 현수막 걸 돈이 없어서 그때 진짜 못 해먹겠다 딱 하면서 들었고 요즘은 우리가 한 거 맞는데 왜 우리한테 후원 안 하지? 그래서 내가 맨날 현장 나가서 시민들 라면 끓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후원 받아야 되겠냐? 그래서 진짜 힘들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경영권 거기 때문에 제가 회계 부분을 안 봐요. 제가 한 번도 내가 10여 년 있으면 안 봤는데 진짜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대선 정권 교체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적어왔어요.
서울의 소리. 후원. 예, 근데 후원 전화로 1877 큰일 났네. 1877에 1590. 아니 혹시 형광펜을 핑크색으로 써오셔가지고 카메라에 잘 안 받아 까만색으로 잘안 받아요? 써오셔야 되는데 아, 그래요? 예, 저 말고 이명수 기자님 좀 예. 1877-1590 예. 이 기자님 그 지금 뭐 신용카드까지 다 보이는 아, 그래요? 예. 예. 1877-1590 예, 서울의 소리 후원 전화인데요. 근데 네. 제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비상계엄 이후에 극우 유튜브들이 그 후원금 슈퍼챗이 뭐 굉장히 많아졌고 어떤 예. 매체는 뭐 현금 4억인가요? 뭐 이렇게 뭐 그 10억 후원금이 막. 뭐 10억 예. 이렇게 쏟아졌다고 하는데 진보 유튜브들은 예.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슈퍼챗 같은 거를 잘 못 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 위기하고도 연동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돈이 돌아야 어디에도 그쵸, 후원도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예.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진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평범한 직장인이거나 또 뭐야 그냥 자영업자거나 뭐 재벌 대기업들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푼돈 모아서 저희들 이렇게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의 소리 같은데도 실제 돈이 없어서 네. 뭐 후원 못 하시는 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힘내시고요. 아, 예. 취재 편의점보다 서울의 소리 더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애청자 여러분. 아, 예, 고맙습니다. 예, 1877 예. 1590. 예. 제가 처음으로 이리 나와서 해봅니다. 예, 지금 네.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적자가 지금 몇 달째 지금 아이고야,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렇구나. 예, 그 지금 다시 걱정이 보여달래요. 예. 전화 계좌 말고 그냥 계좌를 보여달라. 있어요. 아, 예. 서울의 소리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1877에 1590 하시면 그 저기 순서대로 다 그 멘트가 나옵니다. 아. 예, 그래서 쉽습니다. 네. 1877에 1590입니다. 네. 예. 서울의 소리는 정말 지켜야 한다. 이렇게 댓글로 보내주시고 계시고 5년째 서울의 소리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도 네,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네. 하여간 저희 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에 아까 보니까 35,000까지 동접을 해주셨어요. 네, 평소에도 이렇게 동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고 많이 들어온 거예요. 예, 많이 들어온 거죠. 서울의 소리 더 들어와요? 아니, 네, 하여간 저희들 현장에서 열심히 발이 닳도록 아닌데 신발이 닳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종종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예. 새해 복 고맙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예.